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엊그저께 법사위를 열어서 어제까지 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료가 오지 않으면 그냥 이런 형식적인 청문회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과연 자료 어제까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제가 추가로 요청했던 거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만 오늘 그냥 하루만 어떻게 대충 때우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세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제도적인 이 미비점을 그 사이를 뚫고 청문회를 해도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지금 자료 좀 안 보낸 거 가지고 일단 그냥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들게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 정권이 바뀐 게 실감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항상 박근혜 정부에서 왜 자료를 안 내냐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번엔 똑같은 기준 잣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때보다 자료 지금 후보자가 많이 냈습니까? 예, 이를테면요. 후보자의 아들이 어디에서 전세 얼마짜리에 살고 있느냐 우리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계약서를 안 내니까요. 은봉동에 무슨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3억이다? 인터넷에서 시세 보고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 뿐이에요. 3억인지 5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안 내니까. 그러면 아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사니까 그 아버지가 후보자 되는데 애한테 폐를 끼치기가 싫다? 사생활 프라이버시다? 아니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공직자가 직계 좀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직 공직자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걸 내기가 싫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를 대야 되는데 합당한 사유도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심심해서 아들까지 망신을 주려고 얼마짜리 전세에 사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동네 아파트 전세 시세가 최소한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번 거는 불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1년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 아이가 그 돈을 3억을 마련할 수가 있겠느냐? 우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그거 하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증여세 내가면서 신고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이런 사법 행정의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아이가 그 전세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고 그 자금 출처는 어떻고 이거를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종전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 때는 아들의 전세자금, 현황, 출처 상세하게 다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만 이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탈세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부동산 투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방했던 그 5대 공직자의 원칙에 2가지나 지금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전세 계약서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청문회를 그냥 하겠다.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상태로는 청문회를 진행해도 의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기까지 청문회를 무기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철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가 불비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청문회의 그 취지에 비춰서 이런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비단 꼭 도덕성,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까지도 함께 검증을 해서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되느냐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이 차일피일하다가 또 이대로 유야무야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23일인가요? 김현웅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오늘 2017년 7월 1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법무행정의 수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검찰 조직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그 체크가, 개혁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요 직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는 안경환 후보자도 또 자진 사퇴를 한 전례도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서 그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절실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청문회를 개시해서 도덕성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후보자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시고, 아울러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 견해를 들어보고 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또 비판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국민은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 불비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기에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학교 생활 기록부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 도대체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 청문회에서 꼭 필요한 자료인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출하지 못한 자료 중에는 이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꽤 포함되어 있으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을 하시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에게 직접 하시고, 만약에 못한다면 왜 안 되는지, 어렵다면 왜 힘든지 후보자에게 추궁을 해주신 게 그게 국민을 위한 우리 법사위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사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선배 법사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법사위의 경우에는 국회가 파행을 빚을 때도 서로 논의하고 토의해서 꼭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도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청문위원으로서 그건 당연한 권리고, 국민들을 대표해서 후보자는 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지금 요구를 하시면서 실제로는 의혹들 자체를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할 때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료 제출을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는 LA 아파트와 관련해서 뭐 증여세가 문제된다는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의혹일 뿐인 것을 실제로는 사실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다면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료 제출 이런 거 요구해달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저희가 여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동안 정책 질의, 정책 청문회를 주장하신 건 아니셨습니까? 저희도 그런 청문회 원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큰 국민적인 과제를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법무부 수장이 그동안 너무나 공석 상태였습니다. 빠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검찰 개혁의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청문회 자료 제출 현황을 그동안 보면 국무위원 그 법무부 장관 권재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73%만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제출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79.3% 제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자료는 제출됐다고 보입니다. 김현웅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오늘 2017년 7월 1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법무행정의 수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검찰 조직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그 체크가 개혁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요 직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는 안경환 후보자도 또 자진 사퇴를 한 전례도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서 그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절실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청문회를 개시해서 도덕성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후보자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시고 아울러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 견해를 들어보고 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또 비판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국민은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탈세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부동산 투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방했던 그 5대 공직자의 원칙에 2가지나 지금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전세 계약서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청문회를 그냥 하겠다.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상태로는 청문회를 진행해도 의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기까지 청문회를 무기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른민당 조국철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가 불비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청문회의 그 취지에 비춰서 이런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비단 꼭 도덕성,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까지도 함께 검증을 해서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되느냐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이 차일피일하다가 또 이대로 유야무야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23일인가요? 그러면 아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사니까 그 아버지가 후보자 되는데 애한테 뭐 피해를 끼치기가 싫다? 사생활 프라이버시다? 아니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공직자가 재산 직계 좀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직 공직자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걸 내기가 싫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를 대야 되는데 합당한 사유도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뭐 심심해서 아들까지 망신을 주려고 얼마짜리 전세에 사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동네 아파트 전세 시세가 최소한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번 거는 불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1년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 아이가 그 돈을 3억을 마련할 수가 있겠느냐? 우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그거 하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증여세 내가면서 신고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이런 사법 행정의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아이가 그 전세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고 그 자금 출처는 어떻고 이거를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종전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 때는 아들의 전세자금, 현황, 출처 상세하게 다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엊그저께 법사위를 열어서 어제까지 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료가 오지 않으면 그냥 이런 형식적인 청문회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과연 자료 어제까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제가 추가로 요청했던 거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만 오늘 그냥 하루만 어떻게 대충 때우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세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제도적인 이 미비점을 그 사이를 뚫고 청문회를 해도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지금 자료 좀 안 보낸 거 가지고 일단 그냥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들게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 정권이 바뀐 게 실감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항상 박근혜 정부에서 왜 자료를 안 내냐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번엔 똑같은 기준 잣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때보다 자료 지금 후보자가 많이 냈습니까? 예, 이를테면요. 후보자의 아들이 어디에서 전세 얼마짜리에 살고 있느냐 우리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계약서를 안 되니까요. 은봉동에 무슨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3억이다? 인터넷에서 시세 보고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 뿐이에요. 3억인지 5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안 내니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 불비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기에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학교 생활 기록부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 도대체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 청문회에서 꼭 필요한 자료인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출하지 못한 자료 중에는 이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꽤 포함되어 있으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을 하시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에게 직접 하시고 만약에 못한다면 왜 안 되는지 어렵다면 왜 힘든지 후보자에게 수긍을 해주신 게 그게 국민을 위한 우리 법사위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선배 법사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법사위의 경우에는 국회가 파행을 빚을 때도 서로 논의하고 토의해서 꼭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도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청문위원으로서 그건 당연한 권리고 국민들을 대표해서 후보자는 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지금 요구를 하시면서 실제로는 의혹들 자체를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할 때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것이